우리 아이는 벌써 한글을 다 뗐어. 우리 아이는 벌써 알파벳을 읽는다니까? 혹시 영재 아닐까? 아이가 또래보다 높은 성장을 할 때 부모님들은 아이가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닐지 내심 기대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특별한 분야의 영재가 되어 성장하는 사례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전혀 예상치도 못한 자폐 소견을 받는 사례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폐와 영재,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자주 함께 거론되는 이 두 가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아이의 어떤 모습을 보고 영재라는 생각을 하세요? 아이가 또래에 비해 무엇인가에 많은 관심을 갖거나 실제로 많이 알거나 무엇을 월등히 잘하는 모습을 볼 때 영재와 연결지어 생각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재성은 고도의 지능을 가리킵니다. 일반 지능과 다중 지능이 나뉘어 설명되긴 하지만 무엇인가를 잘하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즉, 무엇인가를 월등히 잘할 때 이 아이가 영재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대부분 사람들의 관점은 잘못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자폐는 어떻게 정의되고 있을까요? 자폐는 사회적인 상호작용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의 결함이 있고 반복적 행동과 제한적 관심을 보인다는 특징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회성, 의사소통, 행동 및 관심 이 세 가지가 드러나는 양상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두 영역을 판단하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영재를 판단할 때에는 지적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자폐를 판단할 때에는 사회성과 의사소통 그리고 행동 및 관심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는 영재에 해당하는 지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자폐의 특성을 함께 갖고 있으면 영재의 지능을 가진 자폐성 장애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하지만 서번트 증후군은 선천적 자폐성 장애인입니다. 하지만 장애가 없이 태어났으며 심지어 영재의 예후를 보이며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진학 시기가 되어 뒤늦게 자폐 성향을 보인다는 진단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올해 학교에 들어간 민수는 바로 재작년까지만 해도 총만 받는 미래의 영재아였습니다. 만 1세 때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고 3세에는 글자를 읽기 시작했으며 4세 때는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력도 매우 뛰어나서 4세 때부터는 50권이 넘는 책 중에 자기가 원하는 책을 정확히 찾아낼 수도 있었고 심지어 5세에는 스스로 디즈니 영어 비디오를 보고 혼자 영어를 익히며 간단한 영어 문장으로 회화까지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누가 봐도 언어 관련 분야의 영재로 보였습니다. 인지 발달이 또래에 비해 확실히 뛰어나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 1년 전 자폐 진단을 받게 됩니다. 문자 지식에 뛰어나고 기억력이 좋았지만 지나치게 책에만 몰두해 친구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혼자 놀기만을 좋아하는 사회성 문제가 꾸준히 보여졌고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의사소통 문제, 글자를 잘 읽지만 의미는 모른 채 문자나 문장을 기계적으로 외우고 발음하는 과잉 언어증 증상을 보였습니다. 질문을 포함한 의사소통을 시도할 때 적절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자신이 암기한 책이나 영상물의 내용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출력하는 행동이 바로 과잉 언어증의 증상입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서번트 증후군의 증상이기도 합니다. 왜 이 아이는 선천적 자폐도 아닌데 전형적인 자폐 증상인 과잉 언어증을 보이게 된 것일까요? 한국자폐학회와 한국건강증진재단에서 실시된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과잉 언어증으로 분류된 아이들의 원인이 과도한 조기교육, 문자교육으로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 민수의 경우에도
너무 이른 시기에 과도하고 지속적으로 문자, 숫자 등의 정보에 노출시켰던 것이 핵심적인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자를 일찍 가르치는 게 도대체 왜 문제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어차피 나중에 배우게 될 것을 미리 가르쳐 주는 것 뿐인데 말입니다. 세브란스 명원 소아정신과 신의진 교수는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문자 학습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 데 이는 대뇌 변연계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대뇌 변연계는 감정을 담당하는 뇌의 한 영역으로서 감정 조절과 단기 기억 등의 작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대뇌 변연계가 손상되면 그 증상이 꼭 과잉 언어증과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성장 과정에서 정서 불안, 충동적 행동, 주의 산만과 같은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들을 토대로 영재인 줄 알았던 아이가 자폐 성향이 있다는 진단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육을 별도로 하지 않았지만 아이의 언어적인 발달이 뭔가 빠르다고 느껴지셨거나 아니면 조기 교육에 대해 확신을 갖고 교육을 시작하신 부모님이 계실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최소 걸음마를 시작하고 옹알이를 시작하는 시기 즈음부터 과도한 조기 교육을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아이는 조금씩 어휘량이 늘고 또래에 비해서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의 양도 눈에 띄게 높아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제 부모님은 확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는 영재구나. 그런데 또래 상호작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부터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래에 관심도 별로 없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영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 관심이 적은 게 아닐까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이한 관심과 행동 및 의사소통 패턴이 더 두드러지게 됩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뒤늦게 병원을 찾았을 때 유사자폐 진단을 받을 수 있거나 혹은 그 외 심각한 정서적인 문제가 이때 발견되는 것이지요. 이제 부모님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유아기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한국을 대표하는 뇌과학자로 꼽히는 가천의대 서유현 석좌 교수는 뇌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0세에서 3세까지는 감정의 뇌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기에 암기 위주의 지적 자극보다 감정적 충족이 중요하고 3에서 6세에는 종합적 사고 기능을 담당하는 뇌가 발달하기 때문에 감정 본능을 적절히 억제할 수 있는 예절과 인성 교육이 중요하며 6세는 되어야 두정엽과 언어 청각 기능을 담당하는 측두엽이 발달하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 및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아이의 영재 여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뇌발달 단계를 고려하며 아이를 키운다면 보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재와 자폐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영재와 자폐 증상을 함께 혼동하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연구 결과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도 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폐성 장애 증상 중 하나로 언급해드린 과잉 언어증은 예전에는 자폐 증상 중 하나로만 분류되었지만 현재는 유아 정신질환으로 보는 주장들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즉, 무조건 해당 증상 하나만을 보고 자폐라고 단정하는 섣부른 자세는 지양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고, 혹시 자폐 증상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위쪽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